채권 조문제 8번 한번 보셔요.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줄고야 할 것을 약정하고요.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할 것을 약정이죠. 그래서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봐요. 2번은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여야 줄고요. 이전하여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1번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2번은 뭐냐?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할 것을 약정하고 할 것을 약정하면서 그래야지만이 뭐죠? 우리가 할 것을 약정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죠. 성립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것을 이행하여야죠. 그래서 의무가 있으니까 이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번하고 2번이고요. 3번은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거기를 뭐라 한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은요. 매매 완결의 의사 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고 예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뭐한다? 본 계약이 성립. 틀렸죠? 본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뭐가 된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야 돼.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4번이 틀렸죠? 5번은요.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계약 쌍방이 균분해요. 쌍방이 균분 안 나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중개 수수 같은 거 보면 따로따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쌍방이 균분 이렇게. 정답은 4번이죠. 자, 9번은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등을 하면 교부를 우리는 뭐냐냐? 그것을 요물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물 알겠죠? 당사자 간에 줄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요 계약금을 언제나 해약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약정이 없을 때요 당사자 일방이 줄고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에 착수는 먼저 중도금이죠.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해약금 추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해약금 추정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계약금 계약은 현대계보 그렇게 얘기하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그래서 현대계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부는 요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뭐 때문에요? 그것은 다른 약정이 없을 때, 그러니까 다른 약정. 예를 들어서 다른 약정이 있으면 해약금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의 규정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뭐란다? 적용한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 줄 것이고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우리가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어떻게 하죠? 채무 불이행이 있기 전이잖아요. 있기 전이니까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이행하기 전이니까. 우리가 채무 불이행하니까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이 안 나오고 원상 회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틀렸죠. 3번은요. 매매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의 준용이죠. 여러분 유상계약 줄 것이고요. 유상계약이 뭐겠죠? 교환, 환매, 아니죠?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것죠. 이런 것들이 유상이죠.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은 교환이라든가 환매라든가 임대차에도 준용된다 이렇게. 자, 9번에 4번은요.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간섭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동시에 이행을 하죠. 5번은요.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 계약. 매매의 당사자 일방 줄고 봐요. 매수인이요. 매수인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 그래가지고 5월 1일이라고 써봐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죠? 그러면 상대방은 매도인 되겠죠? 매도인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언제죠? 똑같죠?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니까 똑같이 언제다? 5월 1일이다. 왜 그러냐? 4번에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금하고 등기는 뭐다?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이요? 1번이라고요? 2번이요? 2번. 자, 그러면 10번 한번 보셔요. 여기서부터 이제 담보책임이에요. 담보책임 보면 법조문 한번 봐봐요. 담보책임 의외로 법조문이 상당히 많죠. 알겠죠? 담보책임 보면 10번을 보면 틀린 것은요.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는 1번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의, 우리가 아무 말 없이 타인 그러면 전부 타인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69조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타인의 권리에 매매해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누가요? 이전할 수 없다.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OX? X죠. 우리가 전부 타인의 권리는 뭐예요? 우리가 봐봐. 전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 감액이 있어요? 없어요? 대금 감액 없죠? 그럼 계약의 해지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손해배상은 누구만요? 손해배상은 선의만 하죠. 선의만 하는데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죠. 전부 타인의 권리는요. 제측기간은 있어요? 없어요? 제측기간은 없어요. 전부 타인의 권리는. 알겠죠?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는 대금감액 청구권이 없고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선인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제측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타인의 권리는요.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 2번에서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선인 경우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하 틀렸죠. 선악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3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때는 악이죠. 매수인이 악이다 이 말이죠. 이럴 때는 뭐를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다. 저 줄고요. 매도인이 맨 앞에 4번에 줄고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줄과 알지 못한 경우. 알지 못한다. 그것은 뭐죠? 선이죠. 이것을 우리 뭐냐냐? 571조 제1항인데요. 매도인이 선인 경우 이 말이죠. 매도인이 선이죠. 그럼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은 담보 책임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게 담보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담보 책임은 아니죠. 담보 책임은 아니지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매수인이 선이일 수 있고 매수인이 악이일 수 있죠. 그럼 매수인이 선이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이 악이면 손해배상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4번을 보면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4번의 두 번째 줄을 봐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그랬죠? 이때 매수인은 앞에다가요. 선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야 돼. 원래는요. 왜 그러냐면 5번 봐봐.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때 매수인이 안때 그랬죠? 그러면 악이다 이 말이잖아. 악이. 그럼 매도인은요. 매수인에 대해서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 그런데 여기서 거기다가 손해배상 X.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4번하고 5번이 그러면 4번하고 5번은 571조 제1항이고 2항이란 말이죠. 그러면 5번에서 보면 매수인이 악인 경우는 그냥 이전할 수 없음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손해배상의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4번에서는 손해배상의 말이 있죠. 그럼 이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이때의 매수인은 누굴 얘기한다? 선의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처럼 조문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골치 아플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자, 11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 동일하며 타인 동일하며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무슨 말이죠? 100평 중에서 30평이 병의 것이더라 이 말이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줄거 봐. 맨 끝에 대금의 감액을 청구 줄거 봐. 그러면 앞에가 이러면 매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선이다 악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이때의 매수인은 누굴 얘기한다? 선악 불문 이 말이죠.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이 말이죠. 선이 악의를 불문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570이죠. 570조. 여기 이제 572조죠.
572조는 뭐다? 일부 타인의 권리죠. 일부 타인의 권리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대금 감액을 청구하죠. 계약의 해지는 누구만 한다? 선의만. 손해배상도 누구만? 선의만. 그런데 무슨 이익이다? 이행이익이다. 이행이익. 재측계약은 선의는 안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악의는 계약을 체결 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이렇게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그것을 얘기하고요. 자, 2번은요. 매매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줄거요. 선의 동그라미. 선의의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해제. 여기요.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는 해제는 누구만 한다? 선의. 그런데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는요. 해제는 누가 한다? 선악 불문하고 한다. 3번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의 매수는 맨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 이때의 손해배상은 뭐를 얘기한다? 이러면요. 그것은 이행,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이러면요. 거기 앞에다가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부 타인의 권리에 있어서 이렇게요.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한 경우 이렇게 쓰세요.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한 경우 이렇게 썼어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담보청에 매도인 담보청이 그랬으니까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한 경우 그렇게 썼어요. 썼어? 그러면 어디요?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또는 계약 해제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이때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이다? 이행, 이익, 배상. 자, 4번은요. 매매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에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이 선의, 동그라미 선의. 선의는 언제부터? 계약 한 날이 아니죠? 안날이죠. 안날. 사실 안날이죠. 악인 경우는요. 계약을 체결한 날이죠. 그래서 계약 한 날하고 사실 안날하고 두 개가 바뀌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바꾸면 되죠?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 내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알겠죠?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5번은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은 수량을 제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 이건 뭐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일부가 멸실이죠. 일부가 멸실. 그래서 그 매수인이 부족 또는 멸실 사실을 알지 못한 때. 알지 못한 때가 뭐죠? 선이죠. 여기 봐봐. 여기 574조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서는 대금 감액은 누구만 청구한다? 선의. 계약해도 누구만? 선의. 손해배상도 누구만? 선의. 안날이다 한날이다?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그래서 524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을 이렇게 표현해. 알겠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을 5번에 보면 첫 번째 구대 수량을 제정한 매매. 이렇게요.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와 그 다음에 일부가 이미 멸실됐다. 알겠죠? 이러한 경우.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 12번은요. 틀린 것은 1번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할 때 봐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써? 용익 권능의 제한이라고 얘기해.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익 권능의 제한이다 이 말이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선이 여기 봐봐. 여기가 이제 몇 조다? 이제 575조죠. 용익권능이죠. 용익권능은 대금 감액은 있어 없어? 없어. 대금 감액은 없어. 그 다음에 계약 해지는 누구만? 선의. 손해배상도 누구만? 선의. 언제부터? 안날로부터 몇 년이다? 1년이다. 안날. 선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용익권능의 제한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못한 때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줄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거기까지 줄고 세 번째 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기타의 경우가 뭐죠? 기타의 경우는 무슨 말이야? 거기다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민법의 대원칙이죠. 계약의 해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다음에 손해배상은요 손해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해배상은 손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 계약의 목적을 말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 돼 있죠. 그러면 기타의 경우란 말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이 말이죠. 반대니까. 그때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그 말은 해제권 X 이 말이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전제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그렇게 됐어요. 지역권이 없거나 있어야 될 지역권이 없어. 그런데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 동안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똑같이 용익권능의 존재예요. 용익권능의 제한이에요. 이럴 때는 그러한 사실은 언제부터? 안날. 왜 안날이다? 용익권능은 누구만 된다? 선이만 되니까 안날로부터 1년 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행사 줄고,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경매죠. 우리가 경매의 경우는 뭐를 부문한다? 선악을 부문한다. 여기요 576조죠. 576조는 대금 감형은 없죠. 그런데 여기는요 계약 예정을 뭐를 부문하고? 선악. 소매상도 뭐를 부문한다? 선악. 재직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매수인은 뭐를 부문하고? 선악을 부문.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받은 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뭐는 없다? 대금 감액은 있다 없다? 없다. 대금 감액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하죠. 그럼 매도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선의의 매수인만 그 상환을 청구? 그렇지 않죠.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거기다가 출재 비용 상환 청구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 한다? 상환 청구를 출재 비용 상환 청구라고 해요. 그런데 뭐가 틀렸냐? 앞에 선의의 매수인만 틀렸죠.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 행사는 뭐를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출재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여러분 이때는요 매매 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말한다. 추정해. 매매 계약 당시 거기 줄거가 되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13번이요. 담보책임이죠. 1번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봐봐요. 12번의 5번하고 13번의 1번은 완전히 다르죠. 13번의 1번은 뭐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거기 줄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 그러면요 12번의 5번 봐봐. 12번의 5번에다가 써. 맨 앞에다가 변제기에 도달한 이렇게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이에요. 그게 생략돼 있어. 변제기에 도달했던 건 생략돼 있어. 밑에는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죠.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아직 돈을 변제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언제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뭐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 그래서 12번에 5번하고요 13번에 1번은 같은 조문이 있어요. 1항, 2항. 알겠죠? 579조 제1항, 제2항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5번은 뭐죠? 변제기에 이미 도달했죠?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으니까 여러분 12번에 5번 봐봐.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할 때는 줄과 매매계약 당시 자력을 담보하고 13번에 1번은요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언제의 자력을 담보한다?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해. 그게 키워드예요. 자 2번은요 경매죠? 경매의 경우 채무자가 자리가 없는 때 줄고 채무자가 자리가 없는 때 채무자 동일하고 1차적 책임이에요. 시험에 가장 정답으로 많이 해.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줄고 채권자 2차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2차적으로 채권자한테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해. 그러니까 결국 뭐다? 일단 누가 먼저 책임진다?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누가 책임진다? 채권자. 그런데 시험엔 보통 뭐라고 나오냐?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불문하고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죠. 그래서 2번도 정답으로 많이 해요. 3번은 경매의 경우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줄고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맨 끝에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원래 있죠. 원래 경매의 경우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금 감액과 계약 해제권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없어. 거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X.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요. 경매의 경우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3번에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고 뭐하지 않는 경우, 고지하지 않는 경우, 물건이나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 때문에 그때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4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했다. 종류로 지정 줄 것이고,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줄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 우리가 하자 없는 물건을 뭐라 한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래서 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은 오직 어디에만 있다? 종류물에만 있다. 종류물. 특정물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류물의 경우, 종류물, 이때 봐봐, 매매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데 매수인은 그랬죠? 매수인은 거기를 동그라미. 매수인은 이때 매수는 어떤 매수인이어야 되냐?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물건의 하자에서는 뭐가 돼야 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5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에 뭐가 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목적물 주고 목적물의 하자죠? 맨 끝에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아.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권리의 하자. 권리의 하자의 경우만 경매에서 담보 책임을 져. 맨 앞에 그러면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되어 있죠? 거기다 써. 거기서 뭐라냐? 법률적 장애.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봐. 목적물의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겠죠? 경매에서 담보 책임 안 져. 경매에서 담보 책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권리의 하자. 그래서 법률적 장애를 경매에서는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봐.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반드시 경매가 담보 책임을 지려면 그 경매는 뭐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되면 안 되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자, 14번 틀린 것은요. 14번 틀린 것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 담보 책임 줄거 봐. 담보 책임은 채권이죠. 여러분, 채권은 뭐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특약을 했죠? 그럼 유효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다?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는 사실. 거기 줄게. 매도인이 사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사실. 맨 끝에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몇 줄고, 담보 책임은 가중, 경감, 배제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은 가중할 수 있고 경감할 수 있고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 그런데 담보 책임을 면한다, 배제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죠? 그런 경우는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잘 보란 말이죠. 자, 2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 출고.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 그것을 현실 매매라고 얘기해. 우리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돈 주고 바로 물건 받아오죠? 편의점에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떨 것인가? 줄거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 그러면 안 돼.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고 뭐라 한다? 인도 장소. 너무너무 중요해. 인도 장소. 물론 편의점을 생각하란 말이죠. 우리가 물건을 넘겨받으면서 돈 주잖아요. 그 물건이 있었던 창고가 아니고 물건을 인도받으면서 돈을 주죠. 그걸 현실 매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3번,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하면, 봐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인도죠, 인도. 인도하기 전에는 누가? 매도인. 인도하고 난 후는 누가? 매수인이죠. 그럼 지금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줄고 인도하지 않았죠? 그러면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건 누구한테 간다? 매도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4번,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봐봐. 매수인은 인도를 받으면 과세를 수취하죠. 그래서 인도받고 나서 2달 있다가 잔금을 줬다가 잔금 잃어. 그러면 잔금 1억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2달 분에 뭐도 줘야 돼? 이자도 줘야 돼.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받은 날부터 이자 지급.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는 줄고 그 위험의 한도, 그 일부나 전부를 잃을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 만약에 봐봐요.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잔금으로 1억을 줘야 되는데요. 갑자기 잔금 지급하기 전에 여기요. 여기 뭐 B라고 하는 사람이요. 5천만 원의 가압류가 다 들어온 거예요. 가압류가. 그럼 가압류가 들어와서 이 가압류가 말소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5천만 원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잖아요. 경매가 되니까. 그래 나는 위험의 한도가 얼마예요? 1억이에요? 5천이에요? 5천이 그러면 5천만 원의 한도에서 을은 갑에게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천만 원의 한도에서. 위험의 한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자, 15번은요. 환매죠. 1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줄거 매매 계약과 동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할 때는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그래서 영수한 대금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 비용 줄고 이 영수한 대금하고 매매 비용을 합해서 뭐라 한다? 환매 대금이라고 얘기해요. 환매 대금 발언하고 목적으로 환매할 수 있다. 그런데 1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만약 이런 말 하면 안 돼.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등기했다 그러면 절대 안 돼. 매매 계약과 동시에 그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2번요. 환매 대금이죠. 아까 우리 환매 대금 뭐라고 그랬어? 대금하고 영수한 대금하고 비용이라고 그랬죠. 환매 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그러니까 환매 대금이 언제나 매매 대금하고 영수한 대금하고 비용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환매 대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환매 대금은 언제나 영수한 대금하고 비용 그러면 안 돼.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한다. 3번 환매의 경우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 과실 누구라면 이자는 언제나 산 게 틀렸어. 언제나가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매에서 다른 약정의 말이 두 번 나와. 하나는 환매 대금에서, 하나는 대금의 이자하고 과실은 상기한 것을 보죠. 상기한 걸 보는데 언제나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어떻게 한다? 다른 약정이 없어.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4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 약정 기간이 1을 넘을 때는 부동산은 3년, 동산은 5년으로 뭐가 된다? 단축. 이것을 뭐라 한다?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얘기해. 일부 무효의 특칙 이렇게 얘기해. 자, 그다음에 5번 환매 기간을 정할 때는 다시 뭐를 못한다? 연장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써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특약 플러스 5년 플러스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5년인데 등기할 수 있어. 옆줄 긋고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해. 공유물 분할 청구는 5년인데 연장이 가능해. 그런데 환매는 부동산 환매는 5년인데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자, 16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은 1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부동산을 몇 년? 5년. 동산을 몇 년? 3년으로 한다. 맞죠? 2번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는 매매 등기 후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매매 등기 후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부동산의 경우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의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항상 키워드가 뭐다? 동시에. 3번 매도인은 기간 내 대금과 매매 비용을 뭐라 한다? 환매 대금이라고 얘기해. 환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5년 3년 안에. 4번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할 때는 수익금인데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평가해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행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봐봐. 되게 간단한 말이에요. 되게 간단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봐. 먼저 봐봐요. 여기가 갑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게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을한테요. 2억 원의 매매를 하고 2억 원의 매매를 해. 매매를 하고 여기서 뭐라 했다? 환매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내가 다시 5년 안에 사오겠다.
그런데요, 여기요, A라는 사람이요. 이 가면 또 A라고 하는 채권자, 이 A라고 하는 채권자한테 또 2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2억을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어떻게 되죠? 그런데요, 5년이 다 돼가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안 하니까요, 채권자가요, 이 채권자가 이 갑을 대신해가 대위해가지고 환매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의뢰 입장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죠? 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매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채권자가 대위해서 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을은요, 이걸 이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맡겨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다? 5억이라고 하죠? 5억. 감정평가 5억이죠? 5억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 채무자가요, 채권자한테 빌린 돈 2억을 빼. 자기 돈 2억을 빼. 2억을 빼니까 얼마 남죠? 3억. 3억 중에서 여기 2억을 갚어. 그럼 돈이 얼마 남아? 1억이 남죠? 그 1억을 갑한테 준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환매가 지금 매도담보잖아요. 매도담보니까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5억에서 2억을 빼고 얼마죠? 3억이죠? 이 3억을 뭐라 한다?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산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 3억 중에서 A의 채권자 것을 빼, 2억을 빼. 그럼 1억. 나머지 1억이 남죠? 1억을 갑한테 줘. 그러고 나서 갑의 환매권을 없애버려. 환매권을 없애버리니까 등기는 이미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환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을이 이 물건에 대해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 누구죠? 갑이죠. 여기서는 채권자가 누구죠? A죠. 매도인을 대하여 환매하고자 할 때 매수인은 누구죠? 을이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을 평가해 얼마죠? 5억이죠.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반환할 금액이 얼마죠? 2억이죠. 2억을 공제한 잔액 3억이죠. 3억으로 매도인의 채무, 매도인이 채무자 A한테 빌린 돈이 얼마죠? 2억이죠.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익액이 얼마죠? 1억. 1억 있죠? 그 1억 있으면 그것을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지급해서 환매권을 할 수 있다, 소멸시킬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봐봐, 이거 보면은 여기에서 이 종문을 어디서 비틀겠어요? 비틀 데가 있어, 없어? 비틀 데가 없어. 우리가 비틀하고 어디를 비틀 데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문은 모든 국가고시에서 다 나왔는데 한 번도 틀린 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 알겠죠? 자, 5번은요. 공유자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목적물이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해서 환매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뭐 되게 간단하잖아. 봐봐. 여기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것을요, 이 갑이요, 이 지분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하고 환매 특약을 했어. 내가 부동산이니까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사오겠다. 환매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을의 지분 3분의 1을 병한테 넘겼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을이 병한테 다시 3년 안에 사와야 되겠죠? 5년 안에? 5년 사와야 되는데 사오기 전에 이것이 분할이 돼버린 거예요. 갑이고 이렇게, 여기 누가 앞으로 병으로 이렇게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죠? 행사할 때는 을이 분할받은 부분을 환매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게 경매가 됐죠? 경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2억 가져가고 이 사람은 1억 가져갔어. 병은 지금 3분이니까 3분 병이 1억을 받아왔어. 그러면 자기가는요, 을이 병한테 이 3분의 1 지분을 6천만 원에 팔았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6천만 원 주고 다시 사와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받은 돈이 지금 얼마야? 1억 받았죠? 1억이니까 6천을 공개하고 얼마나 달라간다? 4천을 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번. 공유자 한 사람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했어, 병한테. 그 목적물이 분할이나 경매가 됐어. 근데 그 사이에. 그럼 매도인은요, 누구죠? 여기 을이죠? 매수인 병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죠? 분할됐을 때. 또는요, 대금 뭐죠? 매매가 됐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대금에 대해서 환매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